세 아이의 엄마인 이정선 씨. 일기 써오기, 학습지하고 매겨오기. 막내 아들의 과제물을 챙깁니다. 엄마의 암 선고는 아이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 2학년 때쯤 유방암 말기라고. 예, 그냥 좀 보기가 좀 미안했죠. 왠지 모르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엄마 속을 많이 새겼으니까. 7년 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던 이정선 씨.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암이야 그 소리 외에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셨는지 뭐 했는지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멍청이 앉아서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렸거든요.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걱정에 막막했던 이정선 씨.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작은 애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막내 이제 15개월 된 애기 있었고 그래서 걔를 놓고 들어가면서 내가 다시 쟤를 보러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울면서. 유방과 겨드랑이의 림프절까지 제거.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끔씩 해줘요. 마음 쓰니까. 좋아요. 우리 작은 아들이 주물러주면. 어깨 통증 또한 심한데요. 좀 이렇게 하죠. 살살해. 살살하는 게 아니죠. 갑자기. 혹시 림프 부종이란 유방암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팔을 원래 심장보다 높게 구자에 대해서 부종이 그래야지 없거든요. 팔을 많이 쓰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부종이 오면 팔을 자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항상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할 때도. 유방암 수술 후 많은 걸 포기해야 했던 이정선 씨. 그런 아내를 지켜볼 때마다 안쓰러워집니다. 애엄마가 사실 이렇게 수영장이나 사우나 가는 거는 무지 좋아해요. 근데 그 수술을 하고서부터는 가지를 못해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 내가 마음 아파한들 본인 마음보다는 아마 덜 할 거예요. 본인이 제일 마음 아파하겠죠. 수술 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목욕탕 가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목욕탕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누가 목욕탕 가자 그러면 저 목욕탕 가는 거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 나이도 어린데 저는 수술을 했어.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할까 봐 그게 항상.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병원의 유방암 환우회. 다 노래가 너무 쉽더라고. 이정자 씨도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한우들 모임이에요. 합창 대회가 있어서 합창 연습하는 중입니다. 저도 10년 됐어요. 여기 10년 되신 분 많이 계세요. 우리 합창하신 분. 5년 되신 분도 2년 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모녀 관계도 있고 지금 언니 동생도 있고 그래 엄마 이렇게 있어요. 몇 분이 계셔요. 엘턴은 춤춘다 지옥 같았던 수술과 항암 치료. 이후 우울증으로 세상과 단절돼 있던 그녀를 밖으로 끌어낸 건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거든요. 고유가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그 힘든 거 빨리 잊게 됐어요. 봉사들도 하고 그런 거를 가족같이 나 서로 챙기고 그러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그 생활에서 어둠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슬픔을 나누면서 견뎌온 세월입니다. 남편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홀로 지내는 이정자 씨. 유방암 진단 때보다 더 힘들었던 건 수술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술하고서 우리 친구가 목욕을 시켜주는데
무서워서 여기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 나는 안 쳐다봤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얘 유두가 없는 것 같아. 젖꼭지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설마 그럴 리가 있어.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이거 붕대를 풀으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수술할 때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그녀가 하는 일은 속옷에 넣고 다니는 실리콘 패드를 꺼내는 겁니다. 사라진 가슴을 대신해 가슴 모양의 실리콘 패드를 착용하지만 아무래도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여기다 똑딱 단추를 다 달았어요. 우리 걔가 꼬여갖고 해고 다니는 거예요. 똑딱 단추부터 지 달아야 돼요. 옷 입을 때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 맨날 신경 쓰고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표시 나나 안 나나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름에는 더워서 땀나서 못하고 겨울에는 시리고 조금만 저기 하면 쓰라리고 우리 동생은 맨날 쓰라리고 따갑고 아프다고. 이게 옛날에 우리 막내가 유방암 걸렸을 때 항암 맞고 나서 머리 요만큼 자라서 이거 찍은 건데 그죠? 자신과 막내에 이어 셋째까지 유방암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딸들이 집에 오면서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 이유순 씨. 상피내암으로 수술한 지 3년. 딸들이 먼저 암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줍니다. 엄마 이런 거 뭐가 좋아하는? 엄마 이런 거. 예.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야채를 좀 많이 먹는 편이고 청국장이나 된장 이런 거 이제 많이 시골에서 가져오고 해주시니까 그런 것 쪽으로 많이 먹죠. 별로 아빠 갔다 예전보다 천연 조미료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야채 위주로 좀 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의 유방암은 딸들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수술을 잘 끝낸 지금도 엄마의 속옷을 볼 때마다 심란해집니다. 진짜 문이 없죠. 이걸 실리콘을 넣어야 되니까 그 전용으로 나오는 속옷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민문이 없는 살색, 검정색. 엄마는 얼마나 속상할까. 마음이 아픈 딸입니다.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 손녀딸 재롱에 마냥 행복해지는 이유순 씨.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 우리 애들 보고 또 결혼시켜서 사위도 보고 또 손녀딸까지 보고 그러니까 되게 좋지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게 저한테 없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예. 글쎄. 유방암 가족력 때문에 딸들이 걱정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모들도 그러니까 니네들도 자주자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언니가 이미 시집 갔으니까. 딸들은 엄마의 암이 재발하지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유방암 재발률은 약 20%. 대부분 5년 이내에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자기야 빨래 다 됐어? 지금 탈수하는 중이야. 빨리 해서 널어줘. 밥도 해주시고 뭐 물쓰레기나 뭐 일반 쓰레기 아니 청소 같은 거 거의 다 애기 아빠가 해주시는 편이에요. 70%. 70% 집안일 하세요? 네. 남편 역시 재발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마음이 아프죠. 저래다가 마음이 재발되진 않을까. 응? 한쪽 맞아도 절대 내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두려움에 앞서고 마음이 그냥 짠하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슴 전절제로 인한 깊은 상처와 재발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세 자매. 그녀들을 위한 특별한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유방암 전문의 노우철, 성형외과 전문의 옥재진,
운동치료사 김태광, 식품영양학 박사 이미숙,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 드림팀입니다. 먼저 현재의 상태는 어떤지 점검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암의 조기 발견과 재발,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펫CT.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해 체내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해냅니다. 막상 검사를 하니 마음이 무거운 이유순 씨. 지금 드는 생각 있으세요? 지금요? 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짠하네. 세 자매의 인생을 쥐고 흔든 유방암. 유방암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지방 조직이 보호하고 있는 유방은 여러 개의 유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엽은 다시 여러 개의 소엽으로 나뉘는데 소엽과 유두를 연결하는 게 유관입니다. 대부분의 유방암은 이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 1위,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2위인 유방암. 문제는 발병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유전자가 10년 사이에 크게 변했을 걸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고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을 안 하거나 늦게 하고 모유 수유를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큰 원인으로 작용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유방암은 유전자 변이에 의한 선천적인 원인과 환경에 의한 후천적인 원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그런 유전성 유방암은 오히려 많지는 않죠. 한 전체 유방암의 5%, 10% 이 정도 됩니다. 유방암 고위험군은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출산 경험이 없고 모유를 먹이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이로 인해 에스트로겐이란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유방암 치료는 한마디로 모든 방법이 다 총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가장 기본이고요.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또 유방암의 종류에 따라서 뭐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죠. 그러니까 유방암 치료는 육상으로 비유하면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요. 며칠 후 세 자매의 전신 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페트를 찍었거든요. 페트라는 거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암하고 관련된 거를 제일 이렇게 민감하게 찾아내는 검사예요. 여기 지금 삼각형으로 보이는 이거 있죠? 여기가 간입니다. 깨끗해요.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폐거든요. 폐도 깨끗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일자로 보이는 부분이 뼈거든요. 뼈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다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아가신 것 같아요. 아까 처음 본 방송이에요. 물론 재발에 대한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유방암이라는 거는 뭐 5년, 10년, 심지어는 뭐 20년이 지나서 재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정기적인 그 검사는 제때제때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돼서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거죠. 앞으로도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그동안 딸들이 유방암에 걸리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던 이유순 씨.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용기가 없다 그래야 되나? 핑계를 대면 시간이 없다는 거고 뭐 아직 용기가 없어서 검사를 못 받아봤어요. 엄마하고 이모가 좀 아프더라도 난 아니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막 이렇게 거의 그냥 거의 저만 혼자 막 안심하고 있었는데 좀 떨리네요. 검사 앞두고 있으니까. 가족 가운데 2명 이상 유방암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검사 결과가 양성이게 되면 따님들은 위험도가 50% 이상이세요. 그래서 꼭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35세 정도부터 받아보라고 하는데 이상이 있을 때는 18세부터 자가검진 하시고 25세 정도부터 검진,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같은 거 검사 격려하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가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유방과 자궁암 검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조기 발견을 위한 자가검진이 필요한데요. 자가검진은 내 스스로 내 몸을 관찰해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건데요. 매달 일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하시면 좋은데요. 자가검진하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자가검진하는 방법에는 눈으로 보면서 하는 방법, 시진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과 손가락의 촉각을 이용해서 만져서 멍울을 찾아내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시진법을 할 때는 먼저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유방을 주시하시면 되겠는데요. 울퉁불퉁하게 귤껍질처럼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는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15도 정도 몸을 비틀어서 유방 측면, 겨드랑이 쪽에 있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보시고 또 뒤로도 한번 제쳐보시면 멍울이 있는지 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허리에 손을 올리고 유방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봅니다. 이때 늘어지지 않는 쪽이 이상한 증상이 있는 겁니다. 촉진법이라고 해서 손가락의 촉각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의 첫째 마디 바닥면을 이용해서 약하게, 중간 세기, 강하게 멍울이 있나 찾아보시고요. 한 땀 옆으로 옮기실 때는 4번째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옮기시면서 2, 3번째 손가락은 따라가서 약, 중, 강의, 세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두 아래에서도 20%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유두 아래도 놓치지 마시고 꾹 눌러보십니다. 멍울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자, 이제는 유두를 상하 좌우 짜봅니다. 수유가 끝난 다음에는 맑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뭔가 분비물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암은 아닙니다. 20, 30%의 경우에는 암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얼른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얼마 후 마트에서 일하는 이정선 씨를 만났습니다. 글쎄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다는가? 용기를 내 세상 속으로 뛰어든 그녀. 젓갈입니다. 3팩에 9,800원입니다.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가장 간절한 소원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제가 남들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여자로서 똑같은 모습으로 돼서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마지막 바람? 다른 여성들과 똑같아진다는 것은? 가슴이 2개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방이 있었으면 하는 거. 옷 벗을 때마다 맨날 보는 제 모습이 참 싫거든요. 눈부신 가을날. 하지만 이정선 씨에겐 근심이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이유순 씨는 수술 후 생각지 못했던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자꾸만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다치거나 상처를 입는 건데요. 이상하게 제가 자꾸 오른쪽으로
쏠려서 넘어지는 거를 되게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암만 해도 제가 속옷을 잘 입는다고 해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거는 사실이고 틀리더라고요. 유방 절제술을 하고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많죠. 특히 유방이 크신 분들은 좌우 균형이 안 맞아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삐뚤어진다거나 또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팔을 움직이거나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인 불편함 외에도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장애가 남을 수가 있죠. 유방의 보건술이라는 거는, 재건술이라는 거는 이건 미용 수술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의 치료의 과정이다. 유방암 치료의 과정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자매를 위한 두 번째 솔루션, 바로 유방 재건 수술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상담과 함께 수술을 위한 1차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유방에 이상은 없는지 초음파 검사도 실시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긴급 솔루션 회의가 시작됩니다. 자매분들이니까 조직적 특성이 굉장히 비슷하겠지만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아마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태를 잘 평가해서 적합한 수술법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방천 절제술과 겨드랑이 임파선 절제술을 시행받으신 겁니다. 나이가 좀 많으셔서 배 혈류량이 좋으면 배 피부를 충분히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램 수술을 하고요. 반대쪽을 하수 교정을 필요하면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심전도나 뭐 체스트, 그 랩상에 별다른 문제 없어서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방 흉터도 있고 겨드랑이 임파선 절제술로 인한 그 부족한 부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좌측 유방이 남아있는 쪽에서 특별히 악성이 의심되거나 그런 종양은 보이지 않고 다행히 복부도 여기가 많아서 트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뱃살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걸로 그럼 그렇게 계획을 잡을 거고요. 우리 정선 씨는 뱃살로 재건을 하는 것보다 등살로 재건을 하고 보형물을 좀 같이 사용해서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 함몰된 부분도 좀 해결을 하고 양쪽 가슴 다 볼륨을 살리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가슴 재건 수술은 암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가슴이 없어진 분들한테 가슴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단지 없어진 가슴을 만든다라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최대한 반대쪽 가슴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아예 오늘 들고 와버려서 나는 수술 며칠 안 남은. 먼저 이유순 씨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함께 병원을 찾은 세 자매.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저는 사실은 진짜로 말해서 아직 실감도 안 나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뭐 그냥 입만 바짝바짝하고 남은 저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먼저 하는 게 최고야. 그냥 잡생각 안 들고. 걱정이 많이 되시죠?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한쪽 가슴과의 균형을 맞추어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아주는 게 재건 수술의 목표입니다. 수술을 앞둔 이유순 씨나 지켜보는 두 자매 모두에게 긴장된 순간입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됩니다. 자가 조직으로 가슴을 만드는데 6시간이 넘게 걸리는 고난이도의 수술입니다. 이어서 이정자 씨와 막내 이정선 씨까지 1차 유방 재건 수술이 이루어졌는데요. 각자 배와 등의 조직을 이용해 먼저 가슴의 모양을 잡아주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세 분 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실밥을 다 뽑고 그리고 나면 일상생활 복귀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이내에 유두하고 유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나면 앞으로 한 2달 정도면 유방 재건을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유방암 환우들의 합창대회.
이정자 씨가 무대에 오를 순서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무사히 노래를 마쳤습니다. 언니를 축하해 주러 온 이유순 씨. 고맙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가족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 행사에 함께 참가한 세 자매. 청소년 동안이시죠? 유방암 환자들의 잔칫날이라 그래야 될까? 그치? 소풍 가는 날. 같이 여행을 온 게 얼마만인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신이 납니다. 얘들이 못 걸어. 얘들이 못 걸어. 동생이 잘 못 걸어. 체력이 약해서. 사이하는 언니가. 유방암을 이겨낼 때처럼 힘든 산행길도 함께 오르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약 한 달 후면 재건 수술도 끝날 텐데요. 수영을 제일 먼저 배울 거예요. 수영복 입고.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진짜. 그전에는 나 자신은 묻어놓고 살았는데 유방암 수술하고서부터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한테다가 더 많은 시간과 또 물질도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고 시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아프면서도 이제 제가 할 일 다 하면서 살았으니까 앞으로 사는 것도 즐겁고 재미있게 가족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재발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 자매. 그러기 위해선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 유방암 예방과 재발을 막기 위한 첫걸음, 바로 운동 치료입니다. 까지 연결을 해서 하루에 한 40분 내로 운동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운동이요? 운동하고는 담을 싸가지고. 너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밥 먹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걸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운동을 안 하니까 아주 그냥 맨날 그냥 골골골골. 병원 침대를 무슨 지네집 안방 침대 마냥 생각을 하고 앉았습니다. 유방암 예방에 비만은 금물. 먼저 체지방을 측정하는데요. 이정자 씨는 적정 상태를 약간 초과한 비만. 체중과 체지방률 모두 알맞은 상태인 이정선 씨. 이유순 씨는 비만으로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유방암은 사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주범인데 폐경 후에도 여성은 에스트로겐을 계속 만들어요. 가장 많이 만드는 데가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조직이 많은 비만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방암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방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재발을 방지하는 데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방암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갖고 오늘은 이 동작 위주로 진행을 한번 도와드릴 거예요. 자, 표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네. 가슴과 팔, 어깨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입니다. 한쪽을 절제한 이후에 한쪽의 팔의 각도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다거나 또 움직일 때 통증이 있어서 움직임이 많이 위축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한쪽 어깨에 대한 운동 기능들이 많이 상실이 되기도 하고요. 또 척추의 라인이 실제로 좀 틀어지거나 균형을 잃기도 합니다. 손을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한쪽 팔꿈치를 잡아주시고요. 그때 느낌은 아래에서도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위에서 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당겨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스테이 타임은 한 5초 정도. 5초가 너무 좀 불편하다, 아프다 하시면 3초 정도 잠깐만 멈추셔도 돼요. 잠깐만 멈췄다가 조직이 좀 늘어나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왼손과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날마다 꾸준히 운동해주면 어깨 관절의 움직임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모서리, 벽면 모서리가 되는 부분을 찾으세요. 중요한 건 팔꿈치예요. 팔꿈치 떨어지지 않도록 팔꿈치 양쪽 딱 붙여서 높이는 어깨 높이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살짝 대흉근,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들어가세요. 앞으로 천천히 들어가실 거예요. 쭉 조금만 들어가도 어깨 앞쪽이 많이 뻐근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대로 앞으로 살짝 넣어보세요. 좀 당기는 느낌이. 대흉근 근육을 강화시키는 가슴 운동으로 정확한 자세로 10여 차례 반복해줍니다. 모서리 벽면으로 있으실 거예요. 경관절, 어깨 쪽의 근력 강화 운동. 튜빙으로 하는 이제 밴드 운동인데요. 양쪽 어깨 넓이로 잡으신 상태에서 앞으로 어깨 상병주 펴고 그대로 잡아당겨 올려보시는데 천천히 다시 내려보세요. 자, 올리실 때 중요한 건 팔꿈치예요. 팔꿈치가 구부러진 상태로 올리시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다리를, 손을 완전히 쭉 펴신 상태에서 끌어 올리시는데요. 올리는 각도는 짧아도 괜찮아요. 쭉 당겨 올렸다가. 유방암 수술 후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환자들에게 유용한데요. 이런 동작 운동을 유산소 운동과 함께 해주면 좋습니다. 상체, 특히 대흉근 주변의 운동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을 때 순환이나 촉진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방암의 발병률도 상당히 많이 적어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거든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이나 이런 관절 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근력 운동들, 동작 운동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시면 유방암의 예방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건 딱 꼬집어서 이렇게 찝어갖고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고요. 아우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나둘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 열심히 운동을 하겠습니다. 평소 식습관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운동 할까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식이요법입니다. 좋겠는데요. 네, 석류도 해놓으시고, 예, 역시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네요. 과일 많이 드시니까 참 좋네요. 네, 예, 과일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방암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에 좋은 식습관도 알아봅니다. 평소에 좋아하시고 잘 드셨던 음식은 어떤 게 있어요? 고기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고기를 좋아하시고 밥, 빵 뭐 이런 거는요? 밥 종류를 많이 먹어요. 빵보다. 네네. 이제 식생활에서 저지방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섭취량하고 유방암 발생 비율이 정비례 관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지방 섭취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유방암이 더 잘 생긴다는 거죠.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이 조금은 또 원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기를 전혀 안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름이 없는 고기를 드셔야 되는 거고 요리 방법에서도 가급적 기름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죠. 유방암이 있을 경우 옥수수 기름, 콩기름 등의 오메가6 지방,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마가린 등은 피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들기름과 오메가9이 많은 올리브유, 카놀라유가 좋습니다. 밥이나 국수나 빵 같은 그 탄수화물 음식 안에는 그게 결국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인슐린이 또 유방암 세포가 더 활발하게 증식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셔야 돼요.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셔야 되고요. 잡곡 가운데서 특히나 콩이나 또 보리를 섞어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식품은 바로 콩입니다. 그 이유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물질이 콩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물질이 우리 몸에서 유방암을 촉진하는 우리 몸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를 시켜줘요. 그런데 콩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콩으로 만들었지만 콩 기름이라든지 간장 같은 것에는 그 안에는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인 제니스틴이 별로 들어있지 않아요. 콩째로 먹거나 콩가루, 두부, 두유를 먹는 게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에스트로겐을 흡착해 배설하기 때문에
식이섬유소 섭취도 중요하고 양배추, 마늘 등의 항암 채소도 암 예방에 좋습니다. 알코올은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유순 씨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잘 지켜나가고 있을까요? 유방암 예방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먹는가 하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 운동도 꼬박꼬박 열심히 합니다. 너무 많이 돼요, 도움이. 운동이라고는 정말 숨쉬기밖에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자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 곳에서나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유방재건 수술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수술 하러 오셨네요? 네, 마지막이에요. 이제 완성되는 건가? 우리 이제 오늘 완성되는 좋아요. 건가?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약 1시간 후면 2달에 걸친 수술이 마무리될 텐데요. 유두하고 유륜이 될 부위에 우리가 타투로 하는 작업도 끝냈고요. 오늘은 이제 유두 모양을 반대쪽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시술을 할 겁니다. 유륜과 유두를 재건하는 마지막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유방 절제로 한쪽 가슴이 없었던 세 자매. 재건 수술을 통해 예쁜 가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가 조직만으로 재건을 했다 그러면 특별히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의 일부와 같이 생각하시고 지내시면 됩니다. 특별한 관리는 필요가 없고요. 유방암 검진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해오시던 거니까 계속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넘게 기다려오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순 씨와 큰딸이 양성으로 판정됐는데요. 엄마가 양성이고 내가 양성이라면 100%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꼭 그렇진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검진을 좀 자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서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막연하게 두렵진 않아요. 그렇게도 오고 싶었던 찜질방. 드디어 세 자매가 출동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너무 좋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아요. 얼마 만에 오셨어요? 한 3년 됐어요. 아직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볼까봐 좀 수건으로 그냥 열심히 가리고. 머지않아 당당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너무 좋다. 목욕탕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좋았잖아요. 신기했네. 이 냄새가. 공기. 그 매캐한 냄새가 참 그리웠어. 이거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왜요? 솔직히. 남들 시선 이제 저기 하지 않아도 되고. 미안. 유방암으로 절망 끝에 서 있었던 세 사람. 이들의 아름다운 희망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유방암 처음에 판정 들었을 땐 완전 절망이었지. 희망이 없던 삶이었었는데 희망이 생긴 거야. 꿈이 생기고. 남들 앞에서 이제 위축되지 않고 나도 똑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요. 진짜 정기적인 검사가 제일 중요하고 암이라는 게 다 무섭긴 하지만 무서운 것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